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보험법, 해상법 9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제가 이제 과제물도 다 내어드렸죠. 여러분 잘 했을 거라고 믿고, 오늘 수업은 이 보험법에 대한 그 손해보험의 강론, 우리가 총론 얘기를 저번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손해보험의 강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총론에서 다 중요하지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이 뭐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자 대위 뭐가 있었습니까? 잔존물 대위, 청구권 대위 기억나시죠?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복습하시고, 자, 우리 손해보험 이제 강론으로 들어와 주고요. 이 손해보험 강론에서 그 구체적인 파트가 우리 이제 교재에서도 이제 우리 교재가 아니라 우리 27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뭐 화재보험, 그다음 화물, 화재, 그다음에 화물, 해상, 그 다음 책임, 자동차, 그 다음 보증, 보험, 이렇게 6개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화물이 아니라 화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송이죠. 네, 죄송합니다. 운송보험. 여기에는 이제 화물만 된다, 이런 뜻이죠. 화물만 해당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이런 강론 중에서 제가 다룰 부분은 여기까지만 다루겠습니다. 뭐 자동차보험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자동차를 사시면 이 종합보험을 드는데, 그때 이제 뭐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보증보험도 그렇고 우리 수업 커리큘럼상,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제 다뤄야 할 이제 내용들은 바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 책임, 여기를 다루겠습니다. 자, 이게 끝나면 이제 우리는 인보험으로 갑니다. 인보험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명보험, 상해보험, 그죠? 그 다음에 질병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끝나고 이제 여기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이렇게 총 만나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제 보험에 대해서 다 공부했고, 이제 해상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가 운송법이라 그러죠. 운송법에서는 다시 우리 해상을 공부할 건데, 이 운송법 파트에서는 우리가 상법 총칙에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던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 이 운송업에 대한 기초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주로 이 해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쭉 수업을 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배울 내용들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부터 쭉 공부하고, 여기 하고, 이제 어디? 이제 여기 이제 공부한다. 이해됐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이 손해보험에 대한 이 강론 부분을 제가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27페이지에 오시면 제5장 이 손해보험의 강론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화재보험을 이제 먼저 공부할 건데, 이 화재보험에 대한 이제 이것도 계약이죠? 그래서 이 의의가 뭔지 우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계약의 의의. 그래서 보시면 화재로 인해서 생길 보험을, 화재로 인해서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이다. 그래서 683조에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화재보험 계약은 반드시 뭐야? 화재로 인해서 생길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기로 하는 그 계약을 우리가 화재보험이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화재만을 보험사고로 한다. 이 화재만이에요. 알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럼 화재가 무엇일까란
내용들이 상당히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렇죠. 그럼 이게 화재 보면서 화재가 뭔가 그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사회 통념상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법에 또 특별히 화재 보험을 따로 정해 있는지 그런 걸로 우리가 볼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계약의 의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 계약의 요소,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공부합니다. 그럼 보세요. 앞으로 이 강론을 공부할 때 여기에도 의의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칙이 있으면 특칙이 있고, 별도의 그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별도의 내용을 공부한다. 이런 이 편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의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소를 봅니다. 보험 사고가 있어야 되겠죠? 예, 보험 사고. 자, 그래서 이 화재 보험 계약에서 보험 사고는 반드시 화재이다. 우리 이렇게 68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 보험 사고에서의 보험 사고는 뭐라? 아니, 화재 사고인데 뭐 운송이다, 해상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화재 보험에서 보험 사고는 당연히 뭐가 된다? 그렇죠? 예. 화재. 화재입니다. 자,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그죠? 우리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날짜를 얘기 안 하고 있죠? 여러분 궁금해 하라고.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엄청 막 추웠는데 갑자기 더워지고 이제 곧 반팔을 입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뭐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 의해서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할까봐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온라인 강의라도 들을 수 있으면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뭐 별도의 공지된 사항이 있거나 또 어떻게 해요? 바뀐 내용이 있으면 우리 또 그대로 따라하면 되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뭐다? 열공이다, 열공. 자나깨나 열공. 자나깨나 열공 웃기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화재보험 계약에서 보험 사고는 화재겠죠? 네, 화재고. 그럼 화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상법과 화재보험약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줄 칩니다. 사회통념에 따라서 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건물이 타고 있다. 그럼 뭐 화재라고 해야 하네요. 화재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캠프파이어 가지고 모닥불을 좀 피워놓고 있다. 불이야, 화재다. 막 119에 신고합니다. 큰일 나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화재라고 했을 때, 우리 또 성냥개비, 여러분 요즘 성냥개비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성냥개비를 이렇게 탁탁탁 하고 그랬었는데, 불쏘시개 같은데 성냥개비를 켜서 하고, 요즘은 라이터로 하죠. 그래서 이게 성냥개비를 지폈다. 그게 화재입니까, 그럼? 그렇죠. 시발점은 되겠죠. 연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성냥개비 켜가지고 켰을 때 그게 화재된다. 그건 좀 우리가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나 이렇게 보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사회 통념에 의해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란 오타 났죠. 오타는 여러분 고치십시오. 사회 통념상 화재라고 인정될 수 있는 성질과 규모를 가지고 보통의 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한 연소력을 가진 화력의 연소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불을 지폈는데 이게 갑자기 건물에 막 독립적으로 타고 있다. 그러면 화재가 되겠죠. 그런데 독립적으로 이제 장작을 태워서 캠프파이어 한다. 이건 화재로 볼 수 있냐? 그건 우리가 사회 통념상 화재로 보지 않는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렇게 보시고 보험의 목적이 뭐냐 그럼? 자, 화재보험의 상법은 화재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화재보험증권에 기장할 수 있는 사항으로 건물과 동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당연하죠. 건물에 탈 수 있고 동산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시계 탈 수 있고 PC가 탈 수 있고 자동차가 탈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그런데 이에 한하지 않고 불에 탈 수 있는 유체물 모두 하재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좀 포괄적으로 보는 게 그 하재 보험 사고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피보험 이익이 뭐냐? 그래서 이 피보험 이익은요, 피보험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소유자일 때 피보험 다르겠죠. 소유자가. 근데 내가 그 임차인, 상가의 임차인으로서 내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또는 내가 그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그 저당 받았습니다. 그 담보권자죠. 그래서 담보권자로서 느끼는 그 피보험 이익은 또 다르다. 그래서 이 피보험 이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보험의 피보험 이익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하재보험에 관한 특칙이 있는데, 하재보험 증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보험 증권은 우리 666조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조문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그 조문 666조에 손해보험 증권이 있는데, 손해보험 증권, 지금 우리 하재보험도 손해보험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하재보험에 적을 수 있는 공통된 내용들이, 증권에 처가한 내용들은 여기 있고, 그 외에 각 보험마다 특유의 내용들은 따로 적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세요. 666조에 보면 손해보험 증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손해보험 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험의 목적, 보험 사고의 성질, 금액, 보험료 지급 방법, 그 다음에 등등등등등 이렇게 9가지 나와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적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 강의 교재에 오시면, 자, 거기 하재보험 증권은 666조에 기재한 사항 이외에 또 뭘 적냐? 기억. 건물을 보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에 적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걸 적는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적냐? 동산을 보험 목적으로 한 때는 그 존치한 장소와 상태.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을 정한 때는 그 가액을 정해야 된다. 685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적는, 그냥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보험자의 배상 책임이에요. 그럼 하재가 났을 때 보험자가 배상을 해야 되겠죠? 예, 하재보험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재로 인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 그 하재의 원인을 무엇인지 묻지 아니하고 보험자는 보험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이걸 우리가 위험 보편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68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무에서 보통 법률이나 약간의 면책 사유를 많이 규정해서 이 위험 보편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재로 인해서 생긴 손해는 하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하재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 하재가 일어났는데 손해가 없으면 뭐 우리가 그거 뭐 그렇죠. 예, 우리 그걸 할 필요 없어, 보상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하재로 인해서 그 인과관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요때 책임을 진다. 자, 그래서 우리 판례도 그렇게 판시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또한 하재의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우리 684조 나와 있죠. 자, 이러한 규정은 보험 계약자 등의 손해 방지에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보험자하고 피해자가 이렇게 손해보험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집합보험이라 있는데 그 집합보험 3번 보세요. 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한 다수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손해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의 목적이 특정된 특정 보험이 있어요. 그 운송 중에 물건이나 기구 같은 것들 예를 들고요. 그 다음에 보험 목적에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보험 기간 중에 교체될 것이 예정된 총괄보험이 있어요. 뭐 창고의 물건이나 점포의 상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하재보험 들었을 때 집합보험이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아시고 1번 보세요. 특정보험에 있어서 집합된 건물을 일괄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자, 그 밑에 줍니다.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이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으로 포함된다. 이게 특정 보험입니다.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해서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86조에 이렇게 그 경우 가족이나 사용인이 당연히 보험계획에서 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특정보험이다. 자, 우리 여기서 지금 배우는 것 중에서 뭐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래요. 뭐 하재보험, 운송보험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본으로 제가 이제 스킵하고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뭐 해상보험도 몇 개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책임보험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이 책임보험은 우리가 이 불법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행위와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지금 공부할 때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도록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총괄보험 보세요. 집합 건물을 일괄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이걸 왜 총괄보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됩니다. 우리가 뭐 창고에 있는 물건도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팔리면 새로운 거 채워놓고. 우리 창고 아주 중요한 물건들을 쌓아놓은 우리 유통 물류 창고가 소실됐다. 요즘 뭐 주위에서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막 화재로 인해서 뭐 불이 나고 산불도 나고 이렇게 불이 나면 이 불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이게 화마가 됐을 때는 피해를 상당히 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전기도 그렇고. 자, 그래서 뭐 물류 창고 중에서도 이제 어떤 물건이 빠지면 또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고 이렇게 수시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수시로 교체되는 경우에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687조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경우에 그 집합물의 내용이 수시로 교체되어 특정되지 않아도, 그래서 수시로 바뀌니까 특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험 계약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체 구성원인 피보험자의 교체를 인정하는 단체 보험과 유사한 점에서 예정보험의 하나의 형태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송보험에 대해서 좀 공부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운송보험인데 화물보험이라 했어요. 왜? 이 운송보험의 이 내용은 반드시 화물에 대해서 한다. 그래서 운송물. 자, 그래서 운송보험은 운송보험 계약의 얘기도 의의를 먼저 보시면 운송보험의 목적인 운송물, 즉 화물, 더 정확하게 하다 보면 이 운송물이죠. 그 운송을 하다 보면 이제 화물, 물건을 나눌 수 있고 또 여객을 나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객을 나누죠. 그리고 여객, 뭐 고속버스, 기차 이런 것들, 비행기, 얘들은 여객이기 때문에 우리 이게 운송 보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운송보험의 계약의 의의에 대해서는 자, 운송보험의 목적은 바로 자, 육상운송입니다. 그러니까 육상운송의 목적인 이 육상운송은 뭐야? 우리 그 상법 총론의 상행위에 가면 운송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가 육상, 호천, 항만 이런 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상이나 항공 같은 걸 그 배제시킨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육상 운송의 목적이 바로 운송물이다. 운송물. 자, 그래서 육상 운송의 운송물에 관해서 운송인은 그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그래서 뭐야 이게? 예, 운송에서 육상 운송. 육상 운송에서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송하인이죠. 물건을 나누는 사람은 운송인입니다. 누구에게 주세요? 물건을 받는 사람을 수하인이죠. 맞습니까? 예. 이 사람이 직접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뭐 주선인을 통해서 나눌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럴 때 이 운송보험은 어떻게 되냐? 자, 운송물에 관해서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수령한 때부터 그 운송인이 송하인부터 물건을 받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줘야 된다? 수하인, 물건을 받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운송보험은 운송인이 송하인부터 물건을 인도받았어요.
끝이에요. 갖다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받는 순간부터 갖다 줄 때까지 생기는 손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육상 운송의 목적인 운송물에 관해서 자, 우리 28페이지를 하고 있죠. 운송인이 그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을 운송보험이란다. 현행상법상 운송보험 계약은 육상 운송의 목적물에 대한 보험 계약만 의미합니다. 육상입니다. 호천, 항만, 호천, 항만, 그 다음에 해상, 항공 다 필요 없고 이 운송보험은 어디에만 무슨 육상. 자, 그래서 여기도 요소가 나오는데요. 이 보험 계약의 목적은 뭐냐? 바로 뭐냐? 또 하나입니다. 운송물이다. 운송물. 자, 그래서 운송물 아셨죠? 자, 운송물인데 여객의 신체, 생명, 운송에 되는 도구, 기차, 자동차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 데는 운송보험이 아니다. 그럼 뭐야? 육상 운송에서의 운송물만 보험의 목적이 된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사고는 자, 이 육상 운송 중에 생긴 보험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도 똑같습니다. 피보험자가 누구에 따라서 당연히 존재한다. 송화인이냐 아니면 운송물에 대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운송인이 갖는 이익을 볼 것인가, 아니면 운송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까도 우리 봤잖아요. 어디에서요? 하재보험에서도. 예. 보험 가액을 보시면 이 보험 가액에 합의가 있으면 기평가, 이미 평가를 했다. 평가 없으면 미평가. 그 다음에 보험 보세요. 보험 가액은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평가,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미평가. 그 다음에 발생한 때와 곳에 있어서 그 가격과 도착지의 운임을 우리가 내는 비용으로 하는 것을 보험 가액 불경의 법칙. 그 다음에 희망 이익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보험 가액을 결정한다. 보험 기간은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수령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우리가 뭐 한다? 보험 기간으로 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험 계약에 관한 특칙이 있는데, 자, 운송보험증권이 있어요. 우리 아까 666조는 기본적으로 적는다 했죠. 그 외에 뭐가 있냐? 기억, 노선이겠죠. 방법. 그 다음에 성명과 상호, 장소, 요것들 690조를 우리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가외로 더 가외성 더 플러스해서 적는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보세요. 운송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모든 손해를 진다. 또 모든 손해. 언제까지? 물건을 받고 이분에게 줄 때까지. 그때 나타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 보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격에 의하지 않고 앞에서 본 보험 가격 불변경주의에 의해서 산출한 보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험자가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면책 사유가 있죠. 이렇게 일반 면책 사유에 의해서 면책되는 것은 물론이고 운송보험의 특유의 면책 사유가 있다. 별표 치십시오. 운송보험의 특유의 면책 사유가 있다. 뭐가 있냐? 보험 사고가 송화인 또는 수화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할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이분이 짜고 이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상을 줬고 손해보험 가액을 탐복을 했다. 보험 사고를 만들었다. 이랬을 땐 당연히 어떻게 해요? 보험자는 거기에 대한 보상할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이해됐습니까? 당연히 없죠. 자, 그 다음에 운송의 중지 변경과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운송보험 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에 필요한 일시, 그다음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선 또는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691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690조로 가보세요. 690조. 690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송보험증권은 660조 기재한 것 외에 추가한다. 가외를 한다. 그래서 노순과 방법. 그죠? 노순은 뭐예요, 여러분? 노선에 뭐 노선을 말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주소, 성명 이런 것들을 한다. 이게 6-5가지 우리 아까 배웠고. 그러면 691조 보세요. 운송 중지나 변경에 대한 계약 효력이 있죠. 보험 계약은 다른 야정이 없으면 운송에 필요한 일시 운송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선 방법 변경에서 그 효력을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계속한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29페이지 따라서 다시 본문을 중간에 오시면 육상 운송보험에서는 이러한 점은 해상보험의 경우가 구별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바로 배울 해상보험에는 요게 뭐냐 다르다. 운송보험하고 뭐가 운송의 중지나 변경 계획의 효력에 대해서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했는데 해상보험은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예. 요것들이 특칙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배웠던 건 뭐야? 예. 이 두 가지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의의가 뭐고 요소들 그 다음에 특칙이 있으면 특칙을 배웠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해상보험을 배우는데 이 해상보험은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운송업 중에서 해상법을 배울 거죠. 이 해상법하고 좀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해상보험은 제가 이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우리 해상업을 또 해상법을 공부할 때 뭐 또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해상법을 했을 때 전제 조건으로서 좀 알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9페이지에 이제 해상보험에 오시면 여기에도 이제 이 해상보험 계약의 이제 의의와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해상보험 계약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생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하는 손해보험이다. 반드시 해상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해상은 우리가 이제 그 상법의 제 몇 편일까요? 제 5편의 해상은 해상기업을 우리가 위주로 배운다 했죠. 해상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해상사업이에요. 사업에 관한 사고로 생길 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조문이 691조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693조 되겠죠? 693조 오타가 났습니다. 조문이 제 693조예요. 이걸 여러분 제가 막 만들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빨리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업로드 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타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오타를 찾는 순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제스처가 있습니다. 아셨죠? 뭐였어요? 웃어주시라. 또 오타 내셨네. 오타쟁이가 되는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오타들을 여러분 다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 해상사업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해상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해서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우리 693조에 뭐라 그러냐? 해상보험의 책입니다. 자, 그래서 해상보험은 해운업자나 해운업자 아시죠? 무역업자 등과 같은 기업이 이용하는 보험이다. 제가 말했잖아요. 기업이 한다. 해상기업. 기업이 이용합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기업이 한다. 그래서 기업이 이용하는 보험으로 기업보험의 성질을 갖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러한 해상보험은 바다를 무대로 해서 바다 하면 뭐예요? 마드로스. 여러분 마드로스 뭔지 아시죠? 그렇죠. 바다의 삶. 바다에는 해적, 산에는 산적. 옛날에는 막 그런 것들이 많았죠. 지금도 여러분 바다에 해적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소말리아 뭐 어디에 해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군부대가 파견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관심이 뭐죠? 어디에 그렇게 관심이 많죠, 여러분? 자, 그렇게 이렇게 바다를 무대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해운업자 또는 무역업자들이 이용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자연히 국제적 성격을 갖는다. 왜? 무역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 무역하다 보면 나라와 나라의 뭐 A국이 B국, C국, D국이 교역하다 보면
그 갈래도 있고 간섭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자, 그래서 해상보험 실무에서는 영국의 로이드 포밀인 영국의 보험약관에 의해서 해상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통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이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다. 자, 그래서 해상보험에 관해서 영국의 이게 뭐죠? 그렇죠. 역시 똑똑하시네요. 웃으라 했죠. 영국입니다. 영국의 해상보험법이 사실상 중요한 법원의 하나가 되어 있다. 영국 왜요? 바다 섬이에요, 섬. 섬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지로 가려면 배 타고 가야지 뭐 걸어서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의의는 뭐라고 여러분? 해상사업에 그럼 기업보험이고 성질이 기업보험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피보험에 따라서 선박이다, 적하다, 물건을 쌓는 거죠. 그 다음에 우임, 희망이익보험이다. 뭐 선비, 선주 등 분류되는데 보험기간에 따라서 항해 보험, 기간보험, 혼합보험 이렇게 등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눠지는데 계약에 또 여기에서도 요소가 중요하겠죠. 보험의 목적이 뭐냐? 여기에 보험 목적은 뭐였어요? 하재 사고. 여기는 운송물, 육상 운송, 그죠? 그럼 우리 이 해상보험에서 이 목적은 뭐냐? 보험의 목적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게 될 모든 재산이다. 중요한 건 뭐냐? 해상사업이다. 해상사업.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해상사업. 이는 육상 운송의 보험 목적이 운송물에 한한 것과 구별되고 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별표를 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내가 이제 기말고사를 객관식으로 냈을 때 반드시 내겠죠. 이런 것들. 왜 낼까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우리가 어차피 이 클래스 온라인 강좌에 누르면 여러분이 그 기간 내에 듣고 출석 체크가 자동으로 되고 유튜브로 연결되는데 거기 이제 유튜브에 보면 제가 또 다른 과목들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뭐 주식회사법, 기업법, 상법, 총론, 뭐 어음수표법, 그 다음에 뭐 생활법률, 뭐 등등등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기가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으면 그 유튜브를 좀 많이 좀 활용해 주세요. 제가 이번 학기에 사실 처음으로 저도 몰랐어요. 제 유튜브 계정이 2012년도에 있었는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주 좋은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해놓고 여러분에게 좀 접근을 좀 하면서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상법과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걸 봄으로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혹시 여러분 필요하면 꼭 들으세요. 듣고 나중에는 제가 구독자에 한해서 우리 이번 학기에 지나면 구독자에 한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확 뜯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상법 총론이 좀 잘 자기가 들어왔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음수표도 그렇고, 그러면 회사법, 주식회사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뭐 옛날로 말하면 이제 뭐 법학개론은 아니고 이제 생활법률, 현대사회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유튜브에 좀 이렇게 좀 담아서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 수업이라도 한번 들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어디 하다가 또 그래요. 이렇게 해상보험은 이 보험의 목적이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하고 있다. 자, 요게 이 육상 운송 보험에 대한 운송물에 하나는 것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해상보험 계약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은 선박이 되고, 그럼 696조가 뭐예요?
696조 선박보험에 있어서 보험 가입과 보험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 되어 있고, 그 다음 697조에 적하보험의 보험 가입이 뭐냐, 그 다음에 706조 그 다음에 698조 희망이익의 보험 가입, 그 다음 뭐 이런 것들, 운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험 목적이 될 수 있다. 다양하다. 자, 그런데 운송보험에서는 뭐 운송물만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사고입니다. 자, 해상보험의 보험 사고는 해상 사업에 관한 사고입니다. 그 포괄 책임주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해상 사업에 관한 사업, 기업보험이라 했죠. 그래서 이 해상 사업에 관한 사고는 해상 사업에 고유한 사고, 항해 결과 또는 항해 부수해서 생기는 모든 위험을 플러스 시킵니다. 그 다음 뿐만 아니라 해상 사업에 부수하는 육상 위험도 포함시킨다. 육상 위험도. 그래서 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해상사업에 관한 모든 사고를 담보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해서 일정한 사고를 보험사고에 제외할 수도 있고, 또는 내수항해에 관한 사고, 육상에 있어서 사고를 포함시켜서 보험사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추가하고 이건 뺄 수 있다. 이런 대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해상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험기간은 해상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에 대해서 기간보험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항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개시와 종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항해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박보험을 보세요. 선박보험. 자, 보험기간은 화물 또는 저하. 이건 뭐야? 화물. 물건. 예. 화물이나 저하의 선적 또는 착수한 때 개시하고, 도착항에서는 화물 또는 저하를 양육한 데 종료한다. 옮겼을 때 종료한다. 이 말이 이게 한자가 있어가지고 양육, 뭐 친상법입니까? 양육권. 이게 아니라 이동했을 때, 육지도 양도했을 때, 인도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적하보험 보세요. 이 적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 개시하고, 양육 또는 도착지에 화물을 인도한 때 종료한다. 그래서 이때는 선박보험이나 적하보험은 어떻게 된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항해보험일 때는 따로따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가액이 나옵니다. 보험가액. 자, 당사자 간에 협정보험 가액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르고 기평가 이 말이죠. 보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미평가 보험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할 것이지만, 이 해상보험의 목적물을 항해에 따라 항상 그 장소가 이동되고 또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상법은 미리 보험 가액의 평가 방법을 법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앞에 보았던 것처럼 뭐 의의하고 그다음에 계약의 요소들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도 해상보험만의 특칙이 있냐?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특히 여기는 또 해상보험제 손해 그 보상 의무, 그다음에 또 특히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보험의 위부. 보험의 위부 같은 것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하고 우리 이제 해상보험의 계약의 특칙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